이번에는 여당 쪽 얘기입니다. 녹취록 하나가 여권에 파장을 부르고 있습니다. 몇 달 전에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던 시기에 대통령 출신 인사가 진보 성향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에 요청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공개된 녹취 내용부터 먼저 들려드리겠는데요. 그 녹취록에 등장한 인물은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들려드리겠다고 하는데요. 들려드린다는 말은 그 녹취의 내용을 들려드리는 거나 진비 없이 좀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최 기자. 네, 이게 그 김대남 대통령실 출신이죠. 시민사회수석실 선임 행정관으로 근무를 했던 분이 이제 지난 7월에 그러니까 용산 대통령실을 나와서 서울의 소리라고 하는 이른바 좌파 매체 기자와 통화한 내용 녹취가 공개가 된 겁니다. 이 자리에서 이 김대남 씨는 이명수 서울의 소리 기자에게 한동훈 후보, 그러니까 당시 전당대회 출마한 당대표 후보인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얘기해 줄 말이 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기묘하게 전화 연락을 한번 하고요. 이후에 이제 밤중에 다시 연락을 해서 그 한동훈 후보 공격할 방법 좀 찾아봐라 라면서 하는 얘기가 여의도 연구원, 국민의힘 산하에 있는 여의도 연구원 측과 통해서 그 당비를 가지고 그 당비 가운데 한 70억 원가량을 그 한동훈 대표 개인 이미지 관련한 여론조사를 돌리는 데 썼다라는 의혹이 있다. 일종의 횡령을 했다 그런 뜻이네요. 그러니까 뭐 당비를 가지고 사적 목적을, 그러니까 뭐 횡령은 사실은 그때는 이제 후보였기 때문에 아닐 수도 있는데, 네. 그러니까 뭐 그 사적 목적으로 이제 이 돈을 활용했다. 지난 네. 총선 당시, 그러니까 이 돈을 썼던 시기는 그 이 녹취를 한 내용은 전당대회고 이 돈을 썼다는 시기는 지난 총선 때니까 비대위원장으로서 총선을 이끌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당 일원이었기 때문에 뭐 횡령으로 보기는 조금 어렵겠습니다만, 예. 이제 본인 개인의 목적을 위한 이미지 여론조사를 이제 당비로 했다라는 취지의 이제 의혹 제기를 한 겁니다. 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걸 잘 기획해서 한동훈 후보를 치면 김 여사가 좋아하겠다 이런 말까지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 여사가 한동훈 대표의 비토 여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비토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식의 보도가 이루어지게 되면 한 후보를 공격하고 김건희 여사가 좋아할 거다 이런 취지의 말을 한 것이 녹취를 통해서 드러난 겁니다. 네, 최 국장님, 이 김대남 전 행정관 이 사람은 용산 대통령실을 지금 역성 들고 있는 겁니까? 한동훈 대표 편입니까? 도대체 어느 편이에요? 헷갈릴 때가 있어요. 우선 김대남 전 행정관이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어디까지 알고 있을까? 뭐 이런 부분이 대단히 중요해요. 네. 지금은 마치 김대남 전 행정관의 육성이 나오니까 예. 이 사람은 용산에서 돌아가고 있는 모든 상황, 윤석열 대통령 부부,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와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전제하고 지금 이 기사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는 것이 예. 그냥 행정관 정도입니다. 시민사회 수석실. 그것도 뭐 네. 정무수석실도 아니고요. 네. 시민사회 수석실 행정관이면 저도 뭐 그 대통령실의 행정관들 좀 아는 사람들이 있지만 네. 사실은 그 안에 뭐 여러 가지 카더라 통신이 많이 돌아다녀요. 네. 아마 그런 것들을 얘기했을 가능성. 제가 이제 혹시 김대남 전 행정관이 뭐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이라든가 네. 만약에 이렇다면 저 부분에 관한 그 말의 신뢰가 훨씬 더 커지겠지만 용산에서는 아무튼 김 여사와 일면식도 없는 사람 이렇게 표현을 했더군요. 글쎄 뭐 그거야 또 이제 나중에 검증해 봐야 되는 거지만 네.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김대남 전 행정관의 경우에 뭐 김 여사와 한동훈 대표 간의 관계를 속속들이 잘 알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는데 네. 그런데 어떻게 유튜브 기자라는 사람하고 앉아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다 하고 마치 다 아는 듯이 네. 할 수 있었을까? 네. 왜냐하면 김대남 전 행정관의 이 육성 녹음 파일이요. 네.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개 있습니다. 뭐 5시간 분량이라면서요? 마치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이게 뭐 있는 사실을 그대로 전달했다기보다는 그냥 떠도는 얘기를 이 후배라는 이명수 기자하고 뭐 이런저런 통화하면서 한 얘기가 아닌가 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 김대남 전 행정관과 통화를 한 당사자는 서울의 소리에서 활동하는 이명수라는 사람입니다. 사실 이명수 이름 세 글자 하면은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요주의 인물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정 대변인께 네. 왜 용산 대통령실은 이렇게 판판이 뚫리는 겁니까? 저도 사실 그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와 김대남 전 행정관이 예. 어떻게 저렇게 속 깊은 얘기까지 나눌 수 있었을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입니다. 네. 사실 제가 6월에 한동훈 캠프에 있을 때 이명수 기자가 저에게도 예. 이런 류의 메시지를 한번 보낸 적이 있었어요. 예. 어떤 거냐면 대통령실이 뭐 이제 유관 단체들을 대통령실로 초대해서 네.
한동훈 후보가 아닌 다른 후보들을 좀 지지하는 쪽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네. 제보가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대변인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라는 문자를 받았는데 네. 근데 이명수라는 이름 세 글자는 정치 고관 여자라면 어떤 사람인지 대부분 알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예. 지난 그 대선 선거 기간 동안에 김건희 여사와 7시간 녹취가 공개돼서 굉장히 어려운 그 고충을 치렀었고요. 우리 그랬죠. 캠프 입장에서는. 네. 또 최재형 목사에게 디올백을 선물하도록 사주해 갖고 네. 그 선물을 직접 제공한 사람이 이명수 기자였는데 네. 어떻게 이 이명수 기자와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했었는지 저는 뭐 청와대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경계감이 허술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한 번 좀 경각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은 해봅니다. 네. 지금 저희가 표로 방금 보여드렸습니다. 4번이나 서울의 소리 그리고 이명수 기자는 이제 김건희 여사 그리고 대통령실을 향해서 이런저런 접촉을 했고 그 결과물이 또 한 번 정치권을 또 흔들곤 했었는데요. 서울의 소리는 이 통화가 있은 이틀 뒤에 이런 제목의 기사를 썼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당정 갈등 분위기가 계속 연출되고 있는데 이 시점에 이제 기사를 썼는데 바로 의혹 제기가 돼 있다라는 제목의 그 기사 지금 잠깐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기사 제목이 바로 이제 저겁니다. 지금 위에 나와 있는데 단독이다. 한동훈 당비 횡령 유용 의혹 제기 이제 이런 기사를 썼는데 자 최국장께요. 그렇다면은 지금 이 김대남이라는 사람이 궁극적으로 노리는 건 뭡니까? 자기 공천 달라 이런 거였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의 균열, 이관계 네. 뭐 이런 걸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조금 신뢰도가 떨어지더라도 예. 그런 것들을 김대남이라는 사실 김대남이라는 사람이 알 수 있는 그 어떤 정치권의 정보, 특히 대통령실의 정보라는 건 굉장히 제한적이거든요. 네. 아마 본인도 뭐 기자라고 얘기하니까 좀 알 거예요, 그 네. 부분을. 그런데도 그 사람의 육성이 있다는 이유로 그냥 보도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는 이 여권의 균열을 노리는 그 보도지. 그러니까 의도가 있다. 그러니까 기자라면 원래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선행돼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검증은 대단히 부족했던 것 아닌가. 그냥 누구 그 육성을 이렇게 인용을 해서 그걸 녹음해서 약간 선정적으로 보도하는 뭐 아마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 아니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 김대남이라는 사람이 이런 일이 이제 일단 마무리가 되고 전당대회 끝난 다음 일주일 만에 말이죠. 네. 바로 이제 그 뭐 많은 사람들이 탐낸다고 하는 금융 관련 회사에 감사 자리를 꿰찼어요. 자, 그렇다면은 그런 자리에 인사 발령을 낼 수 있는 사람은 용산에 누군가가 실력자가 거기에 이 압력을 행사했기 때문이 아니냐고 이제 지금 친한계 의원은 얘기를 하고 있던데요. 그건 이제 또 뭐 친한계는 이제 뭐 증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사실은 총선 이후에 그 빈자리가 윤석열 정부에 대단히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지금 말씀하신 뭐 어떤 최고위급의 무슨 압력이 있어야 갈 수 있는 자리냐? 저는 꼭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고요. 예. 저 자리는 뭐 이제 여권 주변에 뭐 대선에 좀 이리저리 공이 있다는 사람들이 낙하산으로 내려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네. 그 뭐 꼭 최고위층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저 자리는 갈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국면에서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김대남 이 세 글자 이 사람이 누구지 하는 궁금증이 생기실 겁니다. 지금은 이제 용산 대통령실을 떠나서 서울 보증보험 상근 감사로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최 기자, 김대남 어떤 사람입니까? 예, 이분이 원래 그 윤공정이라는 팬클럽 출신인가 봐요. 그 팬클럽 출신 한 인사가 이제 그 당시에 윤석열 후보, 대선 후보 캠프일 때 신지호 씨한테 이 팬클럽을 나중에 대통령이 되고 나서라도 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팬클럽을 관리할 사람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래서 신지호 당시 이제 윤석열 후보 캠프 소속 정무실장에게 이 사람을 김대남 씨를 추천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네. 이제 캠프에 들어왔다가 그 결국에는 이제 대통령실까지 들어가게 된 건데 이제 물론 뭐 이제 신지호 실장은 당시에 이제 추천만 해줬고 그 이후에는 이제 본인이 용산행을 하는데 관여한 바는 없다 이런 식의 설명을 하긴 했습니다. 네. 그러고선 이제 시민사회수석실 선임 행정관으로 근무를 하는데 그 이명수 기자랑 통화할 때는 또 직무 대리라는 호칭이 쓰였잖아요. 아, 네. 그 시민사회수석이 부재할 때 선임 행정관은 3급 행정관인데 그 수석이 부재하니까 부재한 기간 동안 잠시나마 이제 본인이 직접 자기 명함에다가 수석이 없으니까 직무 대리다라는 걸 이제 펜으로 써가지고
해가지고 명함을 돌렸다고 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 뭐 2급으로 승진을 해서 뭐 1급을 대신할 수 있는 2급의 행정관이었던 것이 아니고 3급 행정관인데 이른바 이제 명칭만 선임 행정관으로 불렀는데 이제 그 당시에 수석이 부재하다 보니까 직무 대리까지 이제 본인이 이제 호칭을 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였다고 합니다. 지금 이 한동훈 후보를 치면 김 여사가 좋아하겠다. 이 통화가 이루어진 시점이 7월이잖아요. 네. 7월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 시점인데 그 당시에 이 김대남 씨는 그 나경원 후보 캠프에 있었습니다. 예. 대회 일정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당시에는 이제 한동훈 후보와 나경원 후보가 당대표 후보로서 경쟁을 벌이던 시점이어서 김대남 씨는 일종의 이런 제보가 사실은 이제 나경원 후보를 위한 그 공세의 일환으로서 이제 이명수 기자에게 이런 내용을 흘리고 한 후보를 좀 쳐달라 이런 식의 주장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뭐 이에 대해서 나경원 후보 측에서 나경원 후보도 오늘 아침에 입장을 내서 본인이 이 일련의 과정에 개입한 바 일절 없다, 몰랐던 일이다 이런 취지로 해명을 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이게 윤석열 대통령 특히나 뭐 김건희 여사와 밀접하게 연관된 상황 속에서 이 김대남 씨가 일련의 작업을 했다, 일종의 작업을 했다, 그리고 보도를 유도했다라고까지 보기는 현 시점에서는 조금 어려운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이제 정치권의 시각인 것 같고, 다만 이제 이 김대남 씨도 이런 보도가 나오고 나서는 이제 해명을 조금 했습니다. 한동훈에게 타격을 줄 위치가 본인은 당시에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본인의 보도, 본인과 연루된 보도로 인해서 당정 갈등이 조장되지 않길 바라고 한동훈 대표와 또 대통령실에도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이런 입장문을 냈습니다. 네. 김대남 씨는 강릉에서 고등학교를 나오고요. 서울에서 대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와 인연을 맺기 시작한 것은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캠프에서 몸을 담았다. 뭐 이런 보도도 이어지고 있고, 서울에서 우리 이명수 기자하고 친밀하게 된 것은 서로 고향이 같다 이러면서 친해졌다. 뭐 이런 보도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강성필 위원장님, 네. 어제 이제 한동훈 대표가 굉장히 강한 어조로 이 김대남이라는 사람을 직접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아무튼 이제 그 사람이 자기를 공격하도록 사주를 했다. 사주라는 단어까지 썼더군요.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대표가 이 지금 대통령실에서 안에서 새는 바가지에 대해서 지금 참견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판이 더 커진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만약에 한동훈 대표의 참모라면 네. 저는 한동훈 대표한테 유감 표명 정도만 하지 네. 저는 구체적으로 무슨 좌파 유튜버와 뭐 어떤 일이 있었다느니 국민께서 보시기에 한심스럽다느니 저는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가 이런 말 안 해도 네. 여당의 지지자들, 당원들, 여당의 현역 의원들 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근데 본인이 굳이 한 숟갈을 더 얹히면 이 상황에 대해서 안 그래도 지금 국정감사를 앞두고 당정이 지금 하나로 좀 뭉쳐도 아쉬울 판에 더 멀어질 거 아니고, 이럴 때 또 한 템포 참아주면 대통령실에서도 한동훈 대표에 대한 갈등에 대한 기류가 조금 더 낮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좀 이런 모습이 아쉽다 이런 생각 듭니다. 김준욱 대변인께요.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사태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일단은 뭐 그 양측의 갈등의 골이 메워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이 김대남 씨가 그 얘기한 것 중에 저는 두 가지 의문점이 있어요. 네. 당시에 여연에서 여론조사 했는데 정확하게 두 번의 여론조사가 한동훈 대표와 관련되어 있다라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라는 거 하나 하고요. 네. 또 7월 달에 총선 백서가 가지고 뭐 그걸 발간하니 많이부터 엄청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네. 그 총선 백서 안에 이 내용이 들어갈 거라는 것을 또 어떻게 알았을까? 누군가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았는데 과연 김대남 씨가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라는 질문이 하나 있고, 그 질문에 의해서 김대남 씨가 어쨌든 이명수 기자에게 공격해달라는 공격 사주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나서 이명수 기자가 서울의 소리에서 기사를 쓰고, 그것이 전대 과정에서 TV 토론에서 정확하게 이걸 갖다가 활용해서 또 공격하는 후보가 생겼어요. 네. 이렇다면 이것을 가지고 과연 이 당무 개입의 여지가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서 앞으로 이 부분은 해명해야 할 일들이 조금 더 남아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